자, 조용히 하고. 자, 여성인 생식주기 과정 배웠고, 그 다음에 정자가 침입을 해가지고 수정되는 과정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를 배우는 거야. 수정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됐지? 여기서는 생식 파트 첫 파트나 또는 생명현상이 특징할 때 그때 이제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 이후 과정은 결국 우리가 무슨 과정 배우겠다는 얘기야? 무슨 과정? 발생 과정을 배우겠다는 얘기지. 발생 과정. 즉 출산 전까지의 과정을 배우겠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 발생 과정에서 나름대로 특징이 계속 뭐가 일어나는 과정이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이지. 이때 세포 분열은 무슨 분열이 위주가 되는 거고? 체세포 분열이 위주가 되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수정 이후 과정을 좀 시간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일단은 수정란에서부터 무슨 과정까지 배울 거냐면 착상 전까지의 과정을 배울 거야. 착상 전까지의 과정. 이 과정을 또 다른 말로는 발생이 진행되는 가장 처음부터 배우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초기 발생 단계다 표현하기도 하고, 초기 발생 단계 또는 초기 발생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됐지? 착상 전까지 과정 배운다고. 됐지? 그럼 수정란이 일단은 착상되려면은 여기 자궁까지 해야 되는데, 자궁까지 오는데 약 걸리는 시간 약 며칠 걸린다 그랬어? 17일 정도 걸린다 그랬지? 17일 한다. 7일 정도 걸린다고.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그 과정 배우겠다는 얘기야. 그럼 수정란 한번 그려볼게. 수정란. 됐지? 핵 속에 2에는 몇 개짜리? 46개짜리의 핵을 가진, 이제 한 개의 세포로 구성된 수정란이 이렇게 있을 거고. 당연히 한 개지, 그지? 한 개 세포. 자, 그 다음에 착상 전까지의 과정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시험에 무진장이 나온다고. 말장난은 허블라이 치거든요, 여기서. 말장난을 엄청나게 한다. 굉장히 개념 자체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원리 자체는 쉬운데 개념이 잡히지 않게 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고. 됐지? 그래서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 됐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 일단 수정란이 착상 전까지의 과정은 물론 이놈이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머니의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 그러지? 어머니 몸과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됐지?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이 수정란이 분열을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착상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어머니로부터 직접 그 영양소 얻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았어? 쉽게 얘기하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 얻어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애는 초기 발생 과정에 필요한, 즉 세포 분열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을 그래서 어디다가 듬뿍 담아놓고 있다고. 세포질에다가 듬뿍 담아놓고 있다고. 오케이? 어머니한테 직접 얻어낼 수 없으니까. 알았어? 그럼 언제부터 얻어낼 수 있냐면 착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엄마와 연결되는 거지. 그때서부터는 어머니로부터 영양소를 쪽쪽 그냥 빨아당기기 시작한다고 해. 알았냐? 그 전까지 필요한 영양소를 어디다 다 담아낸 거야? 세포질에다 다 담아냈다고. 오케이? 됐지? 그래서 난자가 세포질을 최대화시키는 목적이 바로 수정됐을 때 수정 이후의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듬뿍 담아놓은 이유라고 해.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세포질을 또 다른 뭐라고 그러냐면 난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난황. 그치? 난자의 황금 아니야. 수정란의 황금. 발생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때 들어간 영양소들은 우리가 일반 동물들을 섭취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영양소하고 차원이 다른 영양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굉장히 좋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러한 수정란을 가끔 먹기도 하지. 가끔 아니라 자주 먹지. 인간은 수정란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닭이 낳은 달걀 자체가 수정란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난자지. 그 난자 아니야. 그게 엄청나게 크잖아. 타조알. 그 세포 하나짜리 아니야. 난자 하나라고 그게.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커? 발생 과정에 걔들은 중간에 엄마하고 연결될 일이 없지. 왜 밖에다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발생 과정에 모든 발생 과정에 필요한 물질을 거기다가 다 담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크기가 뭐 굉장히 크다고. 오케이? 거기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영양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달걀을 자주 먹는 거는 오히려 좋은 거지. 그지? 생로병사 하면 나오던데, 생로병사에. 그렇다고.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럼 수정란의 특징은 일단은 어머니로부터 직접 필요한 영양소를 얻어낼 수가 없지. 됐지? 그 다음에 어찌됐든 애들이 세포 분열을 하면 할수록 애들 나름대로 물질 대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고, 물질 대사 결과 반드시 뭐가 생겨? 노폐물이 생기겠지. 근데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여버린다고. 뭐가 아예 거의 나오지 않을 만큼의, 노폐물 아예 거의 나오지 않을 만큼의.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수정란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도 빠져나오는 일이 없다는 얘기야. 알았냐? 착상 전까지. 그래서 N은 이것의 전체 질량이 세포가 분열되더라도 그것의 전체 질량은 큰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고. 오케이? 이게 특징이라고. 이게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 체세포 분열과의 다른 점을 이것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일반 체세포 분열은 일단 내가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되게 되면 갓 분열된 체세포는 크기가 뭐하니? 조그만하지. 이렇게 조그만해. 그 다음에 애가 원래 정상 크기로 뭐하는 과정이 있어? 커지는 과정이 있지. 이거를 가지고 세포가 성장한다 또는 세포가 생장한다 표현한다 그랬지. 근데 이 과정은 착상 전까지 과정은 이러한 성장기가 있어 없어? 없다고. 알았어? 왜? 성장이 되려면 외부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뭐 해야 돼? 끌어당겨야 되는데 A는 직접 끌어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알았니? 근데 우리가 일반 체세포들은 주변에 조직액들이 많이 있잖아. 조직액 속에 필요한 영양소가 듬뿍듬뿍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 걷어다가 바로 키우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된다고. 오케이? 이게 됐지? 그게 특징이라고. 이게 주특징. 자,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 이게 이제 체세포 분열은 이제 곧바로 시작한다 그랬지? 그지? 이렇게 곧바로 시작을 해요. 일단은 한 개의 세포가 분열했기 때문에 이제 몇 개의 세포가 될까? 두 개의 세포가 되겠지? 두 개의 세포. 두 개의 세포가 되는데 이것의 전체 크기는 큰 변화가 있어 없어? 전체 크기는 큰 변화가 없다고. 됐지? 대신에 애들이 세포가 몇 개가 돼? 두 개가 된다고. 됐지? 그래서 볼게. 그럼 얘는 두 개의 세포인데 세포 하나만 보게 되면 여기 세포 하나짜리하고 여기 세포 하나짜리는 크기가 뭐해? 작아지지? 이게 이 분열의 특징이라고. 오케이? 됐지? 성장기가 없기 때문에. 됐지? 근데 대신에 체세포 분열의 원리는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핵은 그대로 생겼지? 그러면 이 핵 속에는 전부 다 이에는 몇 개씩 다 들어가 있어? 46개씩 다 들어가 있다고 해. 그래서 시험 많이 나온다고. 이 됐지? 이렇게. 이때의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세포가 두 개 되는 시기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이세포기라 그래. 이세포기.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세포기를 지나자마자 두 개의 세포가 곧바로 또 한꺼번에 분열을 해요. 그럼 전체 몇 개의 세포가 되겠니? 네 개의 세포가 되겠지? 이 네 개의 세포가 됐을 때 이것의 전체 크기는 항상 변화가 없는데 세포의 수는 늘어났지?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는 뭐해진다고?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고. 됐지? 네 개가 돼. 이때 시기를 몇 세포기? 4세포기라고 그런다고. 4세포기. 됐지? 그러면 핵도 당연히 몇 개 생기겠어? 4개가 생겼지. 핵도 당연히 4개 이렇게. 뭐야? 4개. 지금 3개인데요. 그러더라고. 하나 어디 있어? 뒤에 있다고. 내가 돌릴 수도 없고. 뒤에 있다고. 이거 좀 자세히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알았냐? 짜증나요. 하지 말고. 내가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각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는 이에는 전부 다 몇 개씩? 46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단 그 전보다는 세포의 크기는 뭐해졌어? 조그만해졌다고. 자, 그 다음에 4개의 세포가 되자마자 곧바로 4개의 세포가 또 한꺼번에 또 분열해버려. 그럼 전체 몇 개의 세포가 되겠니? 8개의 세포가 되겠지? 8개의 세포. 뭐, 저 크기가 좀 작아지네. 전체 크기는 항상 뭐야? 전체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고. 전체 크기는 일정한 상황에서 세포가 나누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전체 몇 개가 돼? 8개가 된다고. 8개. 그러다가 각 세포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핵 속에 있는 염색체 수는 전부 다 몇 개로 동일할 거고? 46개로 다 동일할 거고. 오케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자냐? 응? 앉았어? 미안. 자, 이렇게. 이때를 몇 세포기? 8세포기라고 그런다고. 이것은 마치 무슨 과정을 생각하면 되냐면 사과를 쪼개는 거하고 똑같아. 사과 있지? 내 주먹이 사과야. 됐지? 하나지? 자르면 몇 개 되니? 2개 되지? 조각의 크기는 조그만해진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이걸 잘라. 몇 개 돼? 4개 되지? 조각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4개를 합쳐버리면 원래 크기가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다고. 알았어? 그 원리하고 똑같다고 해? 됐지? 자, 그 다음에 8개의 세포가 또 한꺼번에 분열을 해. 몇 개 되겠니? 16개가 되겠지? 그럼 몇 세포기라고 그래? 16세포기라고 그래. 됐지? 그 다음에 16개가 또 한꺼번에 분열을 해요. 몇 개가 돼? 32개가 된다고. 몇 세포기? 32세포기. 됐지? 32개가 또 한꺼번에 분열을 해. 몇 개가 되겠니? 64개가 되겠지? 밑에서도 그림 한번 그려볼게. 64개의 세포가 됐을 때 애들이 전체적인 크기는 똑같다고. 이렇게 전체 크기 똑같은데 조금은 좀 볼록볼록해지겠지? 잘 안 보여주네? 좀 볼록볼록해진다고. 세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볼록볼록해져. 볼록볼록.
됐지? 이렇게. 몇 세포기? 64세포기. 됐지? 자, 그 다음에 64세포기가 또 한꺼번에 분열을 해. 그럼 전체가 몇 개가 되겠니? 128개가 되겠지? 128개. 그럼 이것보다는 훨씬 더 뭐 해질 거야? 촘촘해질 거라고. 훨씬 더 촘촘해질 거다. 됐지? 이때는 몇 세포기? 128개 세포기. 즉, 세포수가 128개라는 뜻이야. 여기까지가 뭐 하기 전까지? 착상 전까지 과정이라고. 그래서 128개의 세포가 됐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뭐가 가능해져? 착상이 가능해진다고.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각 시기별로 이름이 있어. 이와 같이 8세포기 이와 같이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특히 32세포기와 64세포기를 이때를 이것의 겉에서 봤을 때 생긴 셈이 마치 뽕나무 열매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뽕나무 상자 열매 실자 식이다 그래가지고 상식이라 그래. 상식이. 뽕나무 열매를 닮았다. 뽕나무 열매 본 적 있니? 많이 없더라고. 시골집 없다 보니까 쭉! 뽕나무 열매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오디라 그러지. 오디. 오디의 생김새 이렇게 되지.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볼록볼록 생겨서 이렇게 볼록볼록. 본 적 있니 이거? 시커매가지고 마치 산딸기를 좀 닮았어. 산딸기보다는 훨씬 더 촘촘해. 그치? 쉽게 생각하면 이만한 포도를 이만큼 축소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이만한 포도를 이만큼 축소시킨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라는 얘기야. 이 형태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디 같은 경우는 유통이 잘 안 되지. 너무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유통하다 보면 뭐가 다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술을 담거나 또는 다른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라 해야 되냐. 가공식품을 많이 팔지. 그지?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그지? 어쨌든 그 모습을 닮았다, 상식이. 자, 그 다음에 128세포기를 뭐라 하냐. 128세포기 상태를 포배 상태 또는 포배기라 그래요. 포배기. 그치? 일단 포자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뭘 상상하라고 했어? 포장지 좀 생각하라고. 포장지 내부가 좀 뭐 되어 있니? 공간이 있지?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야. 즉 32세포기, 64세포기, 128세포기는 겉에서 봤을 때는 마치 어떻게 보여?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실제 잘라가지고 내부를 보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됐지? 얘는 포장지처럼 내부에 뭐가 있어? 공간이 있어. 얘는 공간이 없어. 알았니? 그래서 이게 64세포기인지 128세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뭐에 봐야 된다고? 잘라봐야 돼. 잘라가지고 뭘 살펴봐야 돼? 단면을 살펴봐야 돼. 단면을 살펴봐야 돼. 그래서 단면 한번 볼게. 이거 다 64세포기 때다. 이렇게 단면. 잘랐다는 얘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입체적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주면. 됐지? 이렇게 64개의 세포가 내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 각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핵 속에 있는 염색 산소 전부 다 몇 개로 동일할 거고? 64개로 동일하겠지. 이게 상실기 또는 64세포기 때의 특징이야. 단면의 특징. 그런데 128세포기의 단면을 보게 되면 여기는 단면을 이것과의 차이점이 일단은 단면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입체적으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것과의 차이점이 내부에 뭐가 있어? 공간이 있다고. 공간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가 되는 거지. 결국 과정이. 그럼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을 하면서 분열된 세포들이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동을 하기 시작해. 얘들이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한다고. 모든 세포들이 바깥쪽을 향해 가버리기 때문에 내부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지. 뭐가 생겨? 공간이 생긴다. 공간이. 됐지? 그래서 어떤 공간이? 이런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됐지? 세포가 양쪽 다 밀려 들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내부에 공간이 생긴다고. 그래서 세포들이 여기 주변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지.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 돼버리겠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이때의 공간은 뭐라 그러냐면 포배 상태의 생긴 공간이라 그래가지고 이때를 포배강이라 그래. 포배강. 이때 강자는 공간 할 때 강이지. 복강, 흉강 할 때 그 강자라고 해. 포배강.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라고. 됐지? 내부에 공간이 없지만 여기 내부에 공간이 생긴다고.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수정란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오는데 약 며칠 걸린다고? 7일.
됐지? 자, 그 다음에 128세포기, 즉 포배 상태가 돼야지만이 실제 뭐가 가능해진다고? 착상이 가능해진다고. 착상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착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가 됐다로 표현을 해? 임신되었다 표현한다고. 임신되었다. 착상이 정확히 돼야 임신된 거야. 됐지? 수정이 됐다고 해서 임신된 게 아니다. 왜? 뭐가 안 될 수 있어? 착상이 안 될 수 있어. 여자들마다 자궁 상태가 좀 불안정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그럼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정상인보다 약간 착상이 잘 안 된다고 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착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앞전에서 다 표현했던 건데 애들이 착상 전까지 상태에서는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포들이 있지. 즉 여기까지 진행해 왔을 때 아직까지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뭐가 안 돼 있어? 분화가 안 돼 있다고. 각 세포들의 분화가 안 돼 있다고. 분화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 각 세포들이 기능을 갖고 그 기능에 맞춰서 구조가 변한 현상인데 아직까지는 각 세포들의 기능이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직 분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세포의 상태에 있는 것들을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면 미분화 세포 상태라고 그래. 즉 미분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미분화 세포. 됐지? 나중에 생명공학 파트에 나와. 생명공학 파트에. 이러한 미분화 세포를 그 유명한 뭐라 그러냐면 그 유명한 줄기세포라고 그러는 거고. 줄기세포. 됐지? 그래서 포배 상태의 세포를 하나 떼다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뭐 시킬 수 있어? 분할을 시킬 수 있다고. 혈구로도 만들 수 있고 근육세포로도 만들 수 있고 신경세포로도 만들 수 있고 시세포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세포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겠니? 연구하겠죠, 그지? 이거 연구 송구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여기까지 진행시켰다가 이제 쫓겨났지? 좀 거짓말 좀 쳐가지고, 알지? 국가가 좀 키워줬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했다고. 황우석 잘못도 아닌데, 같은 생물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더라고.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니야. 그것만 성공하면은 국가적인 부가가치가 얼마나 엄청난데. 다른 거 삼성, LG 그런 되게 필요 없어. 그거 하나 성공하면은 국가가 알아서 돈이 팍팍 들어오거든. 부강 국가가 돼. 그런 기회를 놓친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하여튼, 짜증나 죽겠어, 아무튼. 그렇다고, 이게 미분화 세포. 그리고 현재 너희들 몸속에도 줄기세포 있지? 미분화된 세포가 존재한단 말이야. 대표로 뭐 있어? 순환 때 배웠다. 조혈모세포. 그렇지?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도 아직 분화가 안 됐지? 그런 것도 뭐라 그래? 줄기세포를 한다고. 그거는 나중에 생명과도 잡아준다고 해?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과정을, 착상 전까지 과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사과가 쪼개지듯이 보이더란 얘기지. 이것은 곧 그냥 무슨 난이? 수정란의 전체 크기의 변화 없이 그냥 얘가 그냥 뭐 하는 것처럼 보여. 그냥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과정을 수정란이 쪼개진다 또는 수정란이 그냥 단순하게 나누어지는 과정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난할 과정이라 그래. 수정란이 나누어지는 과정이라고 해. 할이 나눌 할자지. 그렇지? 뭐 할당한다 그러잖아. 그렇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 잘하더라고. 할복 알지? 할복. 좀 잔인한데. 할복 모르냐? 뭐야? 역사 시간 안 배워? 일본 놈들이 할복하잖아. 배를 가른다고. 수정란을 가른다고. 그 뜻이라고 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개념 하나 또 들어갈게. 수정란을 제외하고, A만 제외하고, 이때 이제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이 하나하나의 세포 있지? 하나하나의 세포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 표현하냐면, 할구라 그래. 할구. 난할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들을 뜻하지? 됐지? 할구. 세포가 전체적으로 구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됐지? 난할 결과 만들어진 구형의 세포다. 그래가지고, 할구라 그래. 이 할구는 무슨 과정에만? 난할 과정에만 쓰는 개념이야. 만약에 착상해가지고, 착상 이후에 분열된 세포를 가지고 할구라 표현 안 한다고. 됐지? 그래서 이거는 몇 개의 할구? 2개의 할구, 여기는 4개의 할구, 여기는 8개의 할구. 됐지? 그래서 난할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할구의 전체 크기는 점점 뭐하니? 작아지지? 오케이? 세포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는 거고. 즉, 세포는 할구랑 똑같은 말이라고.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아야! 자, 봐. 또 수정란을 제외하고다. 수정란을 제외하고, 2세포기 전체 덩어리 있지? 2세포기 전체 덩어리, 그 다음에 4세포기 전체 덩어리, 그 다음에 8세포기 전체 덩어리, 그 다음에 16세포기 전체 덩어리, 그 다음에 32세포기 전체 덩어리, 64세포기 전체 덩어리, 128세포기의 전체 덩어리들 있지? 이 전체 덩어리들을 총괄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덩어리다. 이거 하나 덩어리들을 그냥 뭐라 불러? 배아라 불러. 배아. 알았어?
새로운 개념이다. 배아. 이거 전체를 배아라 그런다고, 배아. 오케이? 됐지? 이 배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야? 태아가 되는 거지, 태아. 인간의 형태를 갖추기 전, 인간의 형태를 갖춘 상태. 오케이? 이 전까지를 배아라 부른다고 해? 알았니? 그럼 배아란 얘기는 이거 전체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할구하면 이것들의 세포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오케이? 이 개념만 잡으면 끝나. 됐지? 그래놓고 그냥 말장난 한다고. 말장난 한번 시작해볼게. 이거 지워도 되니? 이거 지워도 돼?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 개념만 설득 나온 거지. 지워도 되지, 이거? 네. 이거 보면서 주관식으로 절대 안 나오니 걱정하지 말고 다 객관식 아니야, 객관식. 맞네, 안 맞네만 구분하면 돼. 맞네, 안 맞네. 뭐라고? 맞네, 안 맞네. 됐지? 나날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준이 있어, 기준이. 항상 기준을 준다. 할구 몇 개당? 할구 한 개당을 기준으로 줘요. 할구 한 개당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말은 곧 세포 몇 개당? 똑같은 말이지. 세포 몇 개당? 한 개당하고 똑같은 말이지. 세포 한 개당 똑같은 말. 됐지? 그냥 봐. 맞네, 안 맞네. 그래 봐. 나날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할구의 크기는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지? 작아진다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맞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작아지네. 그러지? 왜 작아지니? 그래. 왜 작아지니? 세포의 전체 질량은 일정한데 그 일정한 거를 정확히 절반으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세포 질량이 뭐 되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질량이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각 세포한테 나눠준다는 뜻이야. 각 세포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게 감소한 뜻이야. 할구 한 개가 가져가는 세포 질량이 감소한다고. 오케이? 분열할 때마다. 됐지? 이 말을 정확히 하게 되면 얼마만큼 감소하니? 그러면 정확히 얼마만큼 감소해? 절반만큼 감소한다고. 아까 얘기했지, 그지? 이렇게 아니야. 수정란 이렇게 있으면 수정란이 그냥 절반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포질, 각 세포가 갖는 세포질의 전체 양이 뭐 한다고? 반감한다고. 해? 오케이? 그 뜻이라고.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구 한 개당이다. 할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뭐하니? 염색체 수는? 변화 있어, 없어? 변화 없지, 뭐하니? 일정하지? 몇 개로 일정하니? 2에는 몇 개로? 46개로 일정하다고. 해? 할구 한 개당이야.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말. 염색체는 결국 DNA로 구성되어 있지? 결국 DNA랑도 뭐해? DNA랑도 일정하다고. 해? 됐지? 당연히 핵상이 변화도 있어, 없어? 체세포 분열이니까. 없겠지? 됐지? 자, 그래가 여기도 또 말장난. 똑같은 말인데, 염색체 DNA는 결국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똑같은 말. 핵의 양은 뭐야? 핵의 양은 일정하다고. 똑같은 말. 됐지? 핵의 양은 일정하다. 말을 그냥 살짝 바꿔요. 무지 헷갈리게 간다고. 오케이? 됐지? 이런 개념을 몰라버리게 되면 많이 틀리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준을 좀 큰 기준을 잡아. 이제 뭘 기준으로 잡아? 배아를 기준으로 잡아요. 배아를 기준으로. 됐지? 배아는 전체다, 전체. 됐지? 이거는 잘 맞춰요. 첫 번째. 배아의 전체 크기는 뭐해? 일정하지, 그지? 뭐의 크기하고 동일해? 수정란의 크기와 항상 동일하지? 전체 크기는, 배아 전체 크기는.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왜 일정하니? 그래. 왜 일정하니? 그러면 전체 세포 질량 뭐하기 때문에 그래?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지? 이래서 시험 많이 나온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많이 틀려, 여기서. 체세포 분열이니까.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되겠니? 염색체 수는 배아 전체란 말이야. 증가하지? 증가. 이걸 이해 못 하더라고. 봐봐. 아까 이게 2개짜리 있었어. 2개. 세포 하나당 46개짜리가 들어가 있지? 얘가 분열했어. 몇 개가 돼? 4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핵 속에 전부 다 몇 개씩 들어가니까 46개 들어가니까 이거 그냥 전체를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증가하잖아. 그러지? 하나씩은 일정한데 전체로 더해버리면 증가한다고. 말장난이라고. 그럼 이 말은 곧 무슨 양은 증가한다는 얘기야? 전체 DNA량이 증가하지? 이걸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잖아. 과정 보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지. 맞네 안 맞네 구분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핵의 양 뭐야? 핵의 양은 증가하지? 그러면 이 나날 과정이 정리가 돼.
오케이? 됐지? 자, 그래놓고 이제 그래프에서 갈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 똑같은 말인데 그래프만 나오면 해석을 못 해버려. 아주 웃겨더라고. 그래프 보면 항상 무슨 쪽 내용 봐라. Y축 내용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제발 꼭 보라고. 세포 한 개당 또는 할구 한 개당이 되겠지. 나눠 가정이니까 세포 한 개당 DNA량. 그리고 이때가 무슨 날? 수정란이라고 해. 이때가 수정란. 됐지? 얘가 치수 분열하지, 그지? 치수 분열을 해요. 분열을 했어. 분열하게 되면은 애들이 몇 배로 늘어나? 2배로 늘지? 쫙 있다가 1분열이 끝나, 아니 1분열이 한다. 분열 한번 끝났지? 그럼 몇 세포기야? 2세포기지? 두 개의 세포를 합쳐버리면 양은 2배가 되겠지만 지금 하나만 쫓아가는 거지? 됐지? 그래서 DNA를 일정하다고 해. 쭉 가요. 또 복제되지? 끝났어. 몇 세포기야? 4세포기지? 쭉 가. 복제됐어. 또 분열됐어요. 몇 세포기니? 8세포기겠지? 그치? 분열이 끝나게 되면 각 세포마다 가지는 DNA를 항상 뭐하다고? 일정하다고 해? 오케이? 세포 한 개 쫓아가는 거야. 그치? 만약에 이걸 뭘로 바꿔버리면? 배아로 바꿔버리면 그림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세포 한 개당 핵의 양을 쫓아가 또는 DNA량 쫓아가는 게 아니다. 세포 한 개당 전체 무슨 양을 쫓아갈 거야? 세포 질량을 쫓아갈 거야. 세포 질량을. 전체 세포 질량. 그렇지? 세포 한 개당. 그렇지? 자, 얘가 역시 수정란이다. 수정란.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전체 질량이 있겠지? 이게 세포 한 개니까 시간도 그대로 맞춰볼게. 쭉 가게 되면 분열이 이때 분열이 되지? 이때 분열이 되게 되면 정확히 얼마로 준다고? 절반을 준다고 해? 됐지? 그럼 몇 세포기? 2세포기. 그 다음에 2세포기에 있는 또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해서 또 하나 세포 분열하면 이 시간대에서 분열이 되겠지? 또 정확히 얼마로 줄어? 절반을 준다고. 지나! 쭉 가. 또 한 번 분열을 해. 또 얼마큼 줄어? 절반 준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세포 한 개당. 됐지? 근데 만약에 여기를 또 뭘로 바꿔버리면? 배아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배아로 바꿔버리면 일정하겠지? 배아로 바꿔버리면 일정하단 말이야. 전체 양이니까. 오케이? 말장난이라고. 그림 장난 치는 거고. 알았냐? 됐지? 맞네, 안 맞네, 구분하면 끝난다고 해? 됐지? 그러면 나날 과정이 거기서 정리가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 볼게. 30쪽의 내용 오른쪽 조그만 글씨 한번 꼭 읽어봐. 알았니? 오케이?